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면회했군요, 면회. 그렇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오늘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두 가지 일을 하고 떠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라고 했냐면요. 예.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세상을 알아주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네. 했고요. 그리고 정계 은퇴 여부에 대해서는 네. 내가 한국 정치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판단이 설 때 하는 것이지 선거에 졌다고 정계 은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또 무슨 얘기죠? 본인이 그러니까 선거에 졌다고 절대 정계 은퇴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네. 총선에는 자신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 2020년 총선에는 그렇습니다. 불출마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대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급변하는 세상에 그런 질문은 난센스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달쯤 쉬면서 생각을 하다가요. 추석 전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돌아와서 대선 캠프 만듭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어찌됐든 당분간은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노선을 네. 한치도 흔들림 없이 저도 그 인터뷰 봤는데요. 네. 본인이 그동안 했던 노선. 네. 그리고 사실 그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색깔론을 제기한다거나 네. 뭐 종북 좌파몰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노선이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 인정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지면 기사도 보고 인터넷에는 전문을 또 올려놨거든요. 그 전문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남북 정상회담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 평화쇼라는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위장 평화쇼. 그리고 저는 예.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북중러 중심의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되려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사실은 저게 바로 신냉전 삼각구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네. 신냉전 삼각구도가 생기면 안 된다. 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생겨야 된다. 다자간 안보 체제를 만들자. 네. 이런 게 중요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늘 이 얘기를 강조해요. 사회주의 동맹. 사회주의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네. 동맹이라는 네. 얘기가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이지 또 않습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곧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한미동맹이 이 가치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변질될 건데 네. 이것마저 국민들이 동일한다면 난 어쩔 수 없다. 또 이렇게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치동맹과 이익동맹의 차이는 뭡니까? 동맹국가면 가치와 이익을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면 네. 이익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리 네. 동맹이라 하더라도 네. 그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구분을 좀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돗자리 홍? 돗자리를 까시는 겁니까? 사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돼 있어요. 그렇죠. 예, 7조 네. 2조 폐지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서울에 온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평화정국에서 과거에 틀린 국가보안법 사실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사문화돼 있기도 하고. 사실 국가보안법 기준에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역할과 지휘 변경은 어쩔 수가 없다.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는데 네. 지금 있던 연합사는 당연히 해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미동맹에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는 소파. 그렇습니다. 예, 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을 변경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 난센스가 아니라 예. 여전히 홍준표 대표는 예. 과거의 모습에 그대로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네. 사람 키울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키우라는 겁니까?
늘 밖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모셔와서 네. 써먹고 버리는 게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얘기를 또 한마디 하는데요. 네. 외부에서 온 고관대작 출신들은 정치를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아르바이트. 어차피 총선을 통해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뭐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좀 들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글쎄,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가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오면 또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전국은 또 남북관계 평화 모드가 돼요. 그렇죠. 이때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려거든. 네. 창당을 하시라. 그때쯤 되면은 네? 자유한국당도 예. 조금은 노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뭐 40대 김세연 의원.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예. 굉장히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보수로 평가받고 있고 네. 바른미래당 갔다 온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 토론회에서 김성태 그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이제는 예. 보수적인 그런 당도 맞습니다. 전향적으로 좀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류근일 주피라고 지금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논쟁하고 있어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센 논란이 격화하고 있을 때 네. 미국을 가시는군요. 용기 있게 좀 싸워서 상황을 바꾸셔야 될 텐데. 저는 가장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선거 당일까지 광역단체장 6곳에서 네. 이긴다고 하지 않았냐. 6 플러스 알파. 조선일보 기자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한 홍준표 전 대표의 답은 예. 아니 그럼 선거 눈앞에서 진다고 하냐. 아, 질 줄 알았지만 그렇게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6.12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거 보고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이분이 또 그렇게 판을 못 읽는 분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특별 면회하신 건가요? 지난 9일에 이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자격 취득한 이유가 면회하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원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네. 이런 자격으로 그렇죠. 면회를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변호사 자격증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렇죠.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정치 재판이고 사법적 판단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 편하게 가지고 건강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답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 재판이라뇨. 지금 그 사법적으로 다스만 하더라도 네. 드러난 증거가 얼마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와 관한 법률 이거 위반도 그 영포빌딩에서 드러난 문건이 몇 건인데 이게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현행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감옥 간 거지 정치적으로 묶어둔 게 아니잖아요. 최근 네? 뉴스를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이학수 전 삼성 관계자도 자수서를 냈습니다. 자수서를 냈거든요. 냈어요. 네. 예. 그 뉴스를 좀 안 보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 카톡으로 좀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서 자서전 쓴다면서요? 자서전을 이제 쓰고 이제 귀국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정치 상황이란 게 유동적이니까 예. 귀국을 하셔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홍 전 대표의 판단인데 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깊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의 어떤 그런 행태, 보수의 가치만으로 더 이상 이제 보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시대가 됐거든요. 네. 좀 깊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보수라면 민족주의 차원에서 네.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거의 이념 보수에 천착해서 막 그 철진한 색깔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수 정당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도 좀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로.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떠난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 대선 후보 가운데 둘이 지금 떠나는 겁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면회했군요, 면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오늘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두 가지 일을 하고 떠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오늘 인터뷰했더라고요. 오늘 큼지막하게 실렸던데 네. 잘 봤고요. 네. 다른 하나는 하시는 겁니까? 뭐 국가보안법 사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돼 있어요. 그렇죠. 예, 7조 네. 2조 폐지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뭐 대통령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서울에 온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평화정국에서 과거에 틀린 국가보안법 사실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사문화돼 있기도 하고. 사실 뭐 국가보안법 기준에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그 북한 당국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역할과 지휘 변경은 어쩔 수가 없다.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는데 네. 지금 있던 연합사는 당연히 해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한미동맹에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는 소파 있습니다. 소파. 그렇습니다. 예, 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을 변경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 난센스가 아니라 예. 여전히 홍준표 대표는 예. 과거의 모습에 그대로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네. 사람 키울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키우라는 겁니까? 늘 밖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모셔와서 네. 써먹고 버리는 게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얘기를 또 한마디 하는데요. 네. 외부에서 온 고관대작 출신들은 정치를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아르바이트. 어차피 총선을 통해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뭐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좀 들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글쎄,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면회했군요, 가지 면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오늘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두 가지 일을 하고 떠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라고 했냐면요. 예.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세상을 알아주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네. 했고요. 그리고 정계 은퇴 여부에 대해서는 네. 내가 한국 정치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판단이 설 때 하는 것이지 선거에 졌다고 정계 은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또 무슨 얘기죠? 본인이 그러니까 선거에 졌다고 절대 정계 은퇴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네. 총선에는 자신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2020년 총선에는 그렇습니다. 불출마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대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급변하는 세상에 그런 질문은 난센스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달쯤 쉬면서 생각을 하다가요. 추석 전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돌아와서 대선 캠프 만듭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어찌됐든 당분간은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노선을 네. 한치도 흔들림 없이 저도 그 인터뷰 봤는데요. 네. 그 본인이 그동안 했던 노선 네. 그리고 사실 그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색깔론을 제기한다거나 네. 뭐 종북 좌파몰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노선이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 인정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지면 기사도 보고 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가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오면 또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전국은 또 남북관계 평화 모드가 돼요. 그렇죠. 이때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려거든. 네. 창당을 하시라. 그때쯤 되면은 네. 자유한국당도 예. 조금은 노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뭐 40대 김세연 의원.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예. 굉장히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보수로 평가받고 있고 네. 바른미래당 갔다 온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 토론회에서 김성태 그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이제는 예. 보수적인 그런 당도 맞습니다. 전향적으로 좀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류분일 주필하고 지금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논쟁하고 있어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센 논란이 격화하고 있을 때 네. 미국을 가시는군요. 용기 있게 좀 싸워서 상황을 바꾸셔야 될 텐데. 저는 가장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선거 당일까지 광역단체장 6곳에서 네. 이긴다고 하지 않았냐. 6 플러스 알파. 조선일보 기자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한 홍준표 전 대표의 답은 예. 아니 그럼 선거 눈앞에서 진다고 하냐. 아, 질 줄 알았지만 그렇게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6.12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거 보고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이분이 또 그렇게 판을 못 읽는 분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특별 면회하신 건가요? 지난 9일에 이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자격 취득한 이유가 면회하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원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네. 이런 자격으로 그렇죠. 면회를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변호사 자격증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렇죠.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정치 재판이고 사법적 판단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 편하게 가지고 건강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답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 재판이라뇨. 지금 그 사법적으로 다스만 하더라도 네. 드러날 증거가 얼마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와 관한 법률 이거 위반도 그 영포빌딩에서 드러난 문건이 몇 건인데 이게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현행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감옥 간 거지 정치적으로 묶어둔 게 아니잖아요. 최근 네. 뉴스를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이학수 전 삼성 관계자도 자수서를 냈습니다. 자수서를 냈거든요. 냈어요. 네. 네. 그 뉴스를 좀 안 보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 카톡으로 좀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서 자서전 쓴다면서요. 자서전을 이제 쓰고 이제 귀국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정치 상황이란 게 유동적이니까 예. 귀국을 하셔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홍 전 대표의 판단인데 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깊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의 어떤 그런 행태, 보수의 가치만으로 더 이상 이제 보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시대가 됐거든요. 네. 좀 깊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인터넷에는 전문을 또 올려놨거든요. 아. 그 전문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없었습니다. 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남북 정상회담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위장 평화쇼라는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위장 평화쇼. 그리고 저는 네.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북중러 중심의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되려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사실은 저게 바로 신냉전 삼각구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네. 신냉전 삼각구도가 생기면 안 된다. 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생겨야 된다. 다자간 안보 체제를 만들자. 네. 이런 게 중요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늘 이 얘기를 강조해요. 사회주의 동맹. 사회주의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네. 동맹이라는 네. 얘기가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이지 또 않습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곧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한미동맹이 이 가치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변질될 건데 네. 이것마저 국민들이 동일한다면 난 어쩔 수 없다. 또 이렇게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치동맹과 이익동맹의 차이는 뭡니까? 동맹국가면 가치와 이익을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면 네. 이익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리 네. 동맹이라 하더라도 네. 그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구분을 좀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돗자리 홍? 돗자리를